예, 오늘은 어, 그, 몸통 인문학의, 그, 한민족의 우주철학 사상과 근원적인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인체에 미치는 먹거리와, 이제, 우리들에게 미치는 생명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단 먹거리는 골장의학에서는 그 영양 불균형의 형태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병의 원인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5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누죠. 첫 번째가 신체 사용 불균형이죠. 체형이 비틀어져 있는가. 두 번째는 영양이 불균형한가. 세 번째는 스트레스. 몸이 얼마만큼 데미지를 입고 있는가. 그 다음에 몸에 독소가 얼마나 안에서 끼어 있는가.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독소를 지금 이제 흡입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소위 말하는 유전병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가족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집안의 내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서요. 제가 골장 치유를 하면서 가장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제 1번은 첫째가 뭐냐면 신체 사용 불균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질병의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보다도 내 몸이 지금 이제 불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불균형되어 있다는 것은 체형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체형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은 안에 장기가 돌아서 있다는 것이고, 장기가 돌아서 있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장기가 뭐냐면 밀착되어서 그것이 호흡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몸이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고요. 몸이 답답하게 되면은 자기가 기분 느낌 짜증이 뭐냐면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더럽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현재 모습이 뭐냐면은 그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몸의 형태가 그렇게 지금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삼시세끼를 제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도 오래 사시는 분들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음식이 좋아서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뭐냐면 따뜻하게 국하고 밥하고 된장하고 먹으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오래 살고 건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골장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몸에는 내가 이 몸은 운동근으로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근이 있지만은 장기는 불수근이라서 움직이지 않는 근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기가 내분비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장기가 제때에 음식이 들어와줘야 그 장기가 제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아침은 굶고 저녁은 4시, 3시쯤 먹고 점심은 3시, 4시쯤 먹고 저녁은 7시, 8시, 9시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어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몸이 제 멋대로 뭐냐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라는 것이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을 국과 된장과 밥과 김치와 이렇게 제때에 먹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고기를 잘 먹어야 된다. 특별히 뭐냐면은 식이섬유를 먹어야 된다. 특별히 뭐냐면은 보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현대인들이 영양이 불균형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좀 내용들이 다 들여다보면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육식이라든지 가공 음식을 먹지 마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육식도 먹어야죠. 가공식품도 먹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냐면 부패와 관계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캔을 따고 나면 바로 뭐냐면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래 놔두게 되면은 거기에 곰팡이균이 유해한 곰팡이균이 들어가서 뭐냐면은 음식물을 썩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게 됨으로 인해서 몸에 일어나는 병들이 뭐냐면 현대인들이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뭐냐면은 고기와 채소와 국을 먹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뭐냐면 육류와 가공식품을 제멋대로 먹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병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가 담겨서 먹는 간장이라든지 된장, 고추장, 전통 발효식품, 그리고 가능하면 물을 끓여서 먹고 우리가 먹는 밥과 국과 된장과 채소, 이렇게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먹는 것 때문에 애들이 뭐냐면 인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성이 나빠지는 경우는 이것도 뭐냐면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제때 먹이지 않고 먹고 싶다고 할 때 뭐냐면 피자라든지 그 다음에 치킨이라든지 불고기라든지 기타 이런 거 위주로 뭐냐면은 대량으로 그 애들에게 그 비율을 맞추다가 보니까 그 애가 살이 많이 찌니까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신경질을 바뀌고 그것이 인성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린애들에게 자연식의 음식을 먹어야지 육류라든지 가공식품, 인스턴트, 청량음료 등 과다 이런 것들이 섭취돼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뭐냐면은 유해한 화학물질이 몸에 비축이 되어서 몸이 뭐냐면은 신경질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현대인들이, 젊은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미네랄 속에 이 알루미늄이라든지 수원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많이 비축이 되어 가지고, 특히 뭐냐면 우리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분들이 해산물을 많이 먹는데, 그 해산물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 알루미늄이라든지 수은과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돼 가지고 요즘은 환경오염 때문에 적절하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알루미늄이라든지 수은 같은 것들이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뭐냐면은 뇌와 폐에 축적이 되고, 다량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신경세포 안에 뭐냐면은 축적되어서 영양을 보내는 관 안에서 알루미늄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이 몸에 불균형화시키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먹거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우리 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은 수만 가지가 있으면 5가지 중에서 특히 신체 사용 불균형, 내 몸이 체형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이라 해가지고, 영양 불균형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삼시세끼를 뭐냐면은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먹는 국과 밥과 된장과 채소를 먹어주면 되고요. 간혹 그 중간에 뭐냐면은 고기를 좀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장의학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데미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스트레스라는 말 그 자체는 뭐냐면 매우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내가 입는 데미지죠. 손해를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몽둥이로 치게 되면 내가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게 되면은 내 모든 감각 기능이 총동원해 가지고 긴장하게 되겠죠. 긴장하게 되면은 그 긴장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좋은 맑고 깨끗한 공기를 흡입해야 되겠죠. 흡입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공기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산소가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몸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게 되면 몸을 제독을 하지 못해 가지고 몸이 답답하게 되고, 몸에서 뭐냐면 가스가 만들어지고, 몸에서 뭐냐면 불안한 증상을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간신비폐성 담소 위대방, 즉 안에 있는 뼈에 붙어 있는 살들이 초긴장을 해서 몸에 데미지를 입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학문을 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역사를 알므로써 지혜가 생기고, 역사를 알므로써 총명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가 매우 뭐냐면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신 상태가 온전하게 되게 되면 감정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감정이 온전하게 되면 자기에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된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